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 피동과 사동, 올바른 문장 표현, 사전 활용법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만적 표기법과 중세국어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능에 나왔던 케이스는 할 거고 이 외에 만약에 개념이 나온다면 다 보기나 지문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16가지 케이스는 보기에 개념 설명이 없을 수도 있다. 알겠냐? 그러니까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봐봐. 이런 거 보면 개념 설명이 아예 없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지? 근데 어떤 것들은 뭐야? 지문이나 보기에 개념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거는 독해를 해야지. 내가 이해를 해야지. 근데 그것도 뭘 바탕으로 해야 돼? 여기 나온 것들을 바탕으로 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케이스들은 설명이 아예 없을 수 있는 거야. 문제. 알겠어? 이거 그거를 잘 인지를 하도록. 자, 첫 번째 케이스. 자주 나오는 거. 복합적 의문 변동. 그럼 우리가 이걸 한번 탐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의문 변동의 규칙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의문 변동의 규칙. 그쵸? 뭐, 교체, 탈락, 첨가, 축약. 15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이미 지금 여기에 듣고 있는 학생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야. 왜? 1학년 때 했고, 1, 2학년 때 했고, 1, 2, 3학년 때 했고, 알겠지? 다 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야. 자, 복합적 의문 변동. 의문 변동은 여러 단계로 일어납니다. 여러 단계. 그래서 의문 변동의 결과와 규칙에 맞지 않는다면 이제 문제는 중간 과정까지 좀 추리를 해줘야 돼. 알겠지? 중간 과정까지. 그래서 의문 변동의 순서, 복합적인 거니까 먼저 일어나는 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니은 첨가 축약, 그 다음 자음분, 단순화 같은 거. 이런 거는 먼저 일어나죠? 문제 안다는 전제하에 하니까. 나중에 일어나는 의문 변동은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앞에 개념을 모른다면 오늘 체크를 해. 내가 모르는 게 여기에 나온 그 것 중에 모르는 게 있다. 그럼 앞에 거를 다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알겠지? 뭐 1학년 때 걸 공부하거나 물어보거나 해야 돼요. 그래서 의문 변동의 결과를 보고 중간 과정을 추리하거나 음절과 음절 사이 뒤음절에서 일어나는 변동 수를 보거나 아니면 이 의문의 수, 변동의 횟수도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알겠어? 의문의 수나 변동의 횟수. 그래서 뭐 재작년 중앙여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저런 수를 계산해서 하는 문제가 있었고, 한성고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뭐 저거를 게임 형태로, 그지? 몇 개, 뭐 이렇게 주사위를 굴려서 뭐 하는 게 내신 문제로 나오긴 했었다 이거야. 의문의 수가 어떻게 변동이 되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는 이런 형태죠. 우리가 흔하게 좀 많이 풀어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크를 해야 돼. 본인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가, 복합적 의문 변동에 대해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술술술술 나와야 돼. 이렇게 술술술술. 알겠지? 그 수준이 안 되면 공부를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부분에서 지금 니은 첨가가 일어나잖아. 이게 중간 과정이야.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비음화나 얘 때문에 뭐가 일어나? 유음화가 일어나요. 알겠어요? 비음화나 유음화가 저것 때문에 일어난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두고 있는 게 좋겠죠. 자, 1번. 먼저 티읕은 음절 끝소리 규칙의 디귿으로 바뀐다. 그쵸? A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1이 형식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2가 들어가려면 요 2나 또는 반모음 2가 무슨 형태소여야 돼요? 구개음화는 형식 형태소여야 된다. 이것도 알고 있는 거 하는 거죠. 구개음화는 실질 형태소 뒤에 뭐가 와야 돼? 형식 형태소가 와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고, 지호 같은 경우에 잘 모르면 개념서를 달라고 그래야 돼. 알겠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나머지 5명은 근거가 확실한 사람들이야. 앞에 걸 공부했다는 근거가 확실하다. 그쵸? 3학년 1학기 때 바로 내신을 했고, 3학년 1학기 때 바로 내신을 했고, 2학년 1학기 때 내신을 했어요. 그쵸? 했잖아. 퀀텀 점프 했잖아. 아, 했죠. 그러고 있어. 했다는 근거가 더 확실하다고, 기본 개념에 대한 공부. 퀀텀 점프 했잖아.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우리 그 김진원 쌤이 하시는 거. EBS 선생님, 친절하게.
EBS 선생님이 여기 민창원 좋아해. EBS 선생님이 수업해 주. 엄매를 EBS 선생님이 수업해 주세요. 와가지고 EBS에 그 나오는 선생님, TV에 나오는 선생님이 수업해 주세요. 윤혜정 쌤이 주세요. 네? 누가요? 윤혜정 쌤이 주세요. 윤혜정? 왜? 윤혜정이 더 잘 가르치는 것 같아? 그 네. 김준원 쌤보다? 김준원 쌤 잘 가르쳐요. 딱 보니까. 오. 잘 가르쳐. 이기선 쌤의 라이벌. 근데 그 사람은 공교육이고 난 사교육이니까 아. 얘가 다른 거죠. 비교할 필요는 없죠. 공교육과 사교육. 윤혜정도 많이 컸지 처음에. 그 막 강의하고 울고 그랬는데 나도 뭐 얼굴 아니까 성대 국문과 나오고. 윤혜정 어떻게 알아? 요즘 세대는 윤혜정 강의를 안 듣잖아. 나비효과. 저 국어는 좀 관심 있어서 여러 개 다 먹었어요. 옛날에 그래갖고 나랑 재수종합할 때 동료랑 특강할 때 우리는 나방 효과를 하자. 나비 효과가 아니라 우리는 나방 효과를 하자. 나방 효과. 자, 이건 뭐 다 체크해보라는 얘기가 오늘 들으면서 다 맞는 얘기죠. 비에는 니은 첨가를 고려할 때 반일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비음하는 역행동화도 있고 순행동화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느 게 바뀌느냐 헷갈릴 수가 있어.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게 역행이냐 이걸 말로 풀어내는 거야. 순행이냐. 그러면 아음절의 받침에 의해 뒤음절의 첫 소리가 바뀐다. 이러면 순행동화란 얘기잖아. 근데 이런 경우는 무슨 동화야? 역행동화죠. 그 때문에 틀렸다는 얘기지. A에서 교체 현상 뭐 음절에 뭐 끝소리 교치. C에서는 뭐가 해당했어? 비음화. 이 두 개는 교체 현상에 해당한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2번 같은 거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노가다성 문제. 그러니까 2번은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좀 뭐가 좀 야식꾸리하게 이런 게 나오는 건 저기 한성고의 성나영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좀 얄딱꾸리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는 뭘 유발한다? 항상 여러분들의 실수를 유발한다. 이런 게임형 문제. 알겠어? 게임형 문제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게임형 문제. 두 개 풀어보세요. 지금. 꼼꼼하게 풀어야 돼. 이런 문제 늘 조심. 복합적 응용 변동 얘기했어요. 오늘 만약에 이거 더 못 나가면 한 번 더 수업해야 돼. 성현아 쉬는 시간에 준호한테 문자 한번 해봐. 전다음에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서 해봐. 2번은 쓰면서 해봐. 하나씩 쓰면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다음 특강은 나방 효과 내야겠다. 불나방 효과. 열정적으로.
자, 시간 30초 더 드릴게요. 자, 봐. 보자. 항상 이런 거는 뭐 내가 의문의 변동에서 좀 많이 틀린 게 있으면 써보면서 하는 게 좋아요. 머릿속에서 굴려보지 마. 알겠지? 써보는 거야. 어떻게 처음에 흑, 일, 그치? 그 다음에 흑, 일, 그 다음에 흑, 일 이렇게 써보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달, 는, 그치? 그 다음에 뭐 달, 른, 그치? 발, 야구, 그 다음에 발, 야구 이렇게 써보는 거야. 아무리 더 일어나니까. 약간 2회 이상의 의문 변동이 일어나죠. 기억과 디귿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건 첨가다. 뭐 니은 첨가. 의문 변동의 결과 의문의 개수의 변화가 없는 것은 기억이다. 아 이거 디귿은 니은은 아니네? 이거 안 보였네? 그치. 정답 몇 번? 2번이네 그치. 니은은 없어요 첨가. 자, 근데 개수도 따져봐야 된단 말이야. 개수. 이걸 이제 막 한성고 같은 내신 낼 때는 막 이거를 막 주사위를 굴려서 몇 개냐 뭐 이런 거 해보는 거죠. 그러면 뭐 이거 흑일? 그럼 이거 하나 마이너스 네 그치? 플러스 하나 이건 교체니까 0이잖아 그치? 맞네. 이렇게 그래서 의문의 개수 따져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탈락과 축약은 하나가 줄어들죠? 그치? 그 다음에 교체는 변동이 없고 첨가는 이제 니은 첨가의 경우에만 하나가 늘어나요. 알겠어요? 자, 그럼 니은 첨가니까 다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이런 거 조심해야죠. 써봐야 돼요. 다. 이럴 땐 3개 있는 거보다 하나 없는 거 찾는 게 좀 요령이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있는 거는 뭐야? 음절의 끝소리 교체가 된소리 되기. 늦깎이 여기는 된소리 되기가 없죠? 있다는 있어요. 음절의 끝소리 교체가 된소리 되기. 그 다음에 노프르다 뭐 없죠? 된소리 되기 없죠? 쑥대밭 된소리 되기 있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있네요. 됐어요? 앞장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 되기 다 있습니다. 이 세 개 갖고 따져보는 거야.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수나 된소리 되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없죠? 안 되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없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 되기 자음군 3번 애초에 안 되고 4번 흑빛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수나 된소리 다 있네. 그치? 정답 몇 번? 4번가. 이런 거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틀리는 거니까 좀 조심. 알겠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복합적 음운 변동 해봤어. 자, 다음은 이제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이거 뭐 개념 자체를 좀 알아야죠. 사이소리 현상. 이런 거 뭐 내신에서 수능보다는 사실 좀 내신에서 잘 나온 것 같아요. 사이소리 현상. 이게 한 번씩 복합적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 자, 사이소리 현상의 개념 합성어에서만 일어납니다.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에서만. 자, 첫 번째 조건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가 결합하면 우리가 울림소리는 뭐가 있어요? 울림소리에는 뭐 있어? 울림소리. 그러니까 모르면 앞에 거 공부해야 되는 거야. 울림소리에 뭐 있어? 니은, 리을, 미음, 이음하고 모음. 됐지? 된소리 대기는 안울림 소리끼리 만나는 거니까 얘기가 달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안울림 소리. 그래서 뒤에 안울림 예사 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거. 저 길가 해보면 되잖아. 길, 까잖아. 합성어 그치? 울림 소리, 안울림 소리. 됐지? 촛불 그치? 이렇게 울림 소리, 안울림 소리. 그 다음에 뒤에 거 앞말이 모음이고 뒤에가 니은, 미음이면 니은이 첨가되어 소리가 난다. 그쵸? 이 플러스 모음 하면 미음이잖아. 그치? 모음이고 그럼 어떻게 한다? 인, 모음. 여기 코 플러스 날 하면 뭐야? 콘, 날. 그치? 니은이 첨가돼요. 근데 요렇게 하는 건 사이소리 현상과는 좀 다른 게 요 시옷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요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고. 그 다음 앞말해군에 관계없이 모음이나 반모음이가 오면 니은이 첨가되거나 니은이 첨가. 특히 니은이 첨가된 건 니은 첨가랑 안 겹치니까. 그래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저 사이스토리 현상이 일어날 때 필기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스토리 현상이 일어날 때 앞말이 모이면 모음이고 어근 중 하나 이상이 모일 때 고유어일 때 알겠지? 순우리말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 사이에 뭐가 첨가돼? 시옷이 첨가돼. 우리는 걸 뭐라고 불러? 사이 시옷 됐어? 그러니까 아까 초 플러스 불 하면 뭐? 초 뿌리고 요거 디귿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 코 플러스 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콧날 알겠지? 그러면 이게 어근 중 하나 이상을 고유어라는 건 한자어끼리 결합했을 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도 시옷을 안 받쳐 적는단 말이야. 이렇게 적지 않는다고. 알겠지? 적을 때는 사이소리 현상은 일어나는데 알겠어? 이렇게 적지 않아. 근데 쓰일 수 없지만 6가지 경우는 뭐다? 예외다. 간 3개, 숫자 3개 알겠지? 됐어? 이 경우는 사이시오도 적을 수 있다는 거야. 한자와 한자어도. 기본 개념 알아야 되죠. 보기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시옷을 적을 때 애초에 시옷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같은 건 구라죠. 그치? 2번 같은 건 구라죠. 왜? 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알겠지? 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내가 모르는 단어인데 모르는 단어라서 헷갈리는 익숙하지만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역설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원래 깻 아니에요? 깜짝 놀랍니다. 이거는 깨 알죠? 참깨 할 때 그 깨. 그 잎이 있어요, 그게. 그게 깻잎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저게 이 깨하고 우리가 뭐지? 참기름 짜는 그 깨하고 이 깻잎하고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알겠지? 원래 깨요. 깨 플러스 잎이 알겠지? 깨가 잎이 있다는 건 처음 들어봤죠? 그냥 어디서 나오는 건 줄 알았지. 잎이 있어요. 이런 거 깻잎이죠? 니은니은이 첨가되죠? 그렇지? 니은니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원래 시옷이 있는 거고 이건 사이 시옷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럼 왜 첫날이냐? 이건 그냥 아까 설명한 그거야. 음절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뭐 비음화 일어난 거야. 그냥 알겠지? 음절의 끝소리. 그러니까 니은이 이렇게 첨가된 게 아니라고. 알겠냐? 니은이 첨가된 게 아니라고. 오케이? 저런 거 조심. 자, 뒤에 거 풀어보세요. 이거 풀어보세요. 800제. 이 보기에 좀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 30초 더.
자 봐봐. 이게 지금 못 풀면 이거 사이소리현상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건 첫 번째 조건이죠. 뭐 울림소리 아이고 뭐야 저기 울림소리와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소리? 안 울림 소리 만나는 게 조건이에요. 된소리로 나는 거야. 된소리. 뒤에가 뭘로 바뀌어? 된소리로 바뀌어. 시옷을 디귿으로 아까 촛불과 같이 허용하고 니은 미음 뒤에 결합되는 경우 아까 두 번째 조건 이게 첫 번째 조건 이 음이 결합되는 건 니은 니은 세 번째 조건 알겠지? 여기에 맞는 거 찾아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형이든 만약에 뭐 된소리 대기라든가 그러니까 음운의 변동 중에 된소리 대기라든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이 제각각이잖아.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다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 다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 그러면 조건이 맞아야 돼. 알겠지? 그것도 물어볼 수 있어. 졸지 마. 아까 왜 이렇게 1시인데도 졸아. 아까 화작은 10시에 했으니까 준다고 쳐도 아까 화작 할 때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 뭐가 힘드냐면 너무 듣기 싫어. 아침에 나오니까 휴일날 아침에 나오니까 너무 듣기 싫어하는 표정이야. 이러고 2학년 3학년 이러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진짜 수업하기 싫어. 앞에서 수업하는데 그렇게 앉아있다고 쳐봐. 어? 일단 집에 가라고 하고 싶지 차라리. 뭐로 수업해? 휴일날 나와서 들었으면 너네들도 시간이 아깝잖아. 그치? 안 그래? 뭐 정규 수업 시간도 아까운 건 당연하지만 일부러 나와서 듣는 거니까 더 정신 바짝 차려야죠. 자, 빨랫돌 합성 명사가 합성어에서만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그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가에 맞잖아. 빨랫돌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되는 거야. 빨랫돌도 되고 빨랫돌도 되고. 알겠지? 발음은 두 개가 돼요. 2번 옷길 아까 얘기했잖아. 원래 옷이잖아. 옷 플러스 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2번이야. 이건 사이소리 현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어. 정답 바로 나와버리는 거니까. 아까 첫사랑하고 똑같잖아. 그지? 첫사랑이었냐 뭐였냐? 첫날이었냐? 아 첫사랑. 그게 그거니까. 알겠지? 보면 이해가지? 원래 시옷이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냐? 이건 사이시옷이 아니에요. 자 이제 그 음은 넘어가고 이제 품사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품사의 통용. 품사들의 기본 특성을 좀 알고 있어야 되죠. 형태, 기능, 의미에 대해서 가변어, 불변어,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그치? 그 다음에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알겠지? 용언은 동사, 형용사. 수식언은 관형사, 부사, 조사, 관계언은. 그치? 독립언은 같다는 특성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른 것을 뭐라고 한다? 품사의 통용이라고 해. 이걸 찾으라는 거죠. 자,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동사, 형사의 구별은 현재 시에 선호한 어미 뭐예요? 니은이나 는을 쓸 수 있으면 동사고 안 되면 뭐야? 형용사죠. 이걸로 구분하는 거죠. 니은이나 그 문장에서 쓸 수 있느냐? 그 문장에서. 뭐 관형사는 전성어미 는이죠. 는을 쓸 수 있으면 동사고 안 되면 형용사고. 그치? 먹는은 돼도 장는은 안 되잖아. 그치? 먹는 장는은 안 되잖아. 그치? 젊으는데도 젊는은 안 되잖아. 그치? 먹는은 동사는 먹는 먹은 다 되잖아. 안 된다. 자 졸지마. 자기 뺨 때려. 자기 뺨을 때려. 그럼 내가 대신 가서 때려줄까? 남들은 놀러 갔을 때 이렇게 수업 나오면 확실히 얻어가야죠. 그쵸? 놀러 가는 애들 많잖아. 이거. 명령 청유형 라 그 다음 뭐뭐 하자 쓸 수 있으면 동사 없으면 뭐라고? 형용사. 뭐 의도형 어미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사러 가다 할 때 예쁘러 가다 이런 거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명령 청유형도 야 우리 좀 예쁘자 안 되잖아. 너 좀 예뻐라 안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조사와 의존명사. 조사와 의존명사는 좀 필기해 놓으시면 이런 거야. 만큼 이나 또는 만, 괴로, 뿐 요 세 개예요. 만큼, 괴로, 뿐. 알겠지? 요 세 개는 조사인지 의존명사인지 할까? 의존명사가 뭐야? 한 칸 띄어쓰기 해줘야죠. 의존명사. 조사는 붙여 쓰고. 그래서 저거는 구별하는 방법이 앞에 체언이 있으면 뭐다? 조사예요. 용언이 있으면 뭐인 거야? 의존 명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용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요령들을 좀 볼 거예요.
조사는 붙여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관형사와 체언의 구별 방법. 조사 붙음 여부. 관형사는 어떻게 해줘요? 체언이 붙지. 아니, 체언이 붙지. 조사가 붙을 수 없다는 점을 활용하는 거야. 조사가 붙을 수 없어요. 반면에 체언은 오케이, 오케이, 조사 오케이 되는 거지. 관형사와 부사. 무엇을 수식하고 있는가? 관형사는 뭘 수식해요? 체언.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거야. 시간 명사와 부사의 교면 격조사 붙음 여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에는 뭐가 붙어있다? 격조사를 붙일 수 있어요. 부사에는 격조사가 못 붙습니다. 알겠어요? 부사는 보조사만 가능해요. 알겠어요? 부사는. 뭐 뜻으로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 여러 가지 좀 요령들이 있는데 요령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 조사 같은 걸 넣어보는 거야.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기본 품사를 알아야 돼.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명사잖아. 그치? 대명사. 대명사는 체언이잖아. 그럼 여기에 앉으시면 된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조사가 붙을 수 있으니까 둘 다 대명사예요. 대명사. 그러니까 이거는 품사의 통용이 아니죠. 정답 1번이 아니고. 2번 볼게. 는을 붙였다는 건 대놓고 보란 얘기야. 알겠지? 약속 시간을 자주 늦는다. 알겠어? 공사란 얘기야. 성장수가 늦다. 형용사란 얘기야. 그리고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사전에 나와요. 자, 적 들어간 거. 적 들어간 거 뒤에 조사가 있으면 얘는 명사예요. 알겠어요? 적 들어간 거 뒤에 조사가 붙어있으면. 낭만적이다. 서술교 조사 붙었잖아. 명사란 얘기야. 근데 여기는 조사가 못 붙죠. 낭만적하고. 낭만적인 이렇게 붙이지만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붙어있고 이렇게 띄워져 있으면 얘는 관형사란 얘기예요. 알겠어? 관형사와 명사 구별하는 거. 나 만큼 얘기했죠. 앞에 붙어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조사고. 베풀다 용언 붙어있죠? 그럼 뭐인가요? 의존? 명사 됐니? 의존. 그 다음에 오늘 부터가 붙었잖아. 그치? 격조사 붙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명사고. 오늘하고 아무것도 안 붙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다? 부사다. 이렇게 치면 돼. 됐어? 둘 다 문장 성분은 부사예요. 알겠어요? 문장 성분은 품사가 다른 거고. 자, 그러면 뒤에 거 풀어보세요. 1번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풀어봐. 이 교시에는 좀 속도를 붙일 거예요. 오늘 아마 다 못할 것 같은데. 추가하면 되죠. 볼까? 저거 관형사, 형용사 구별할 때 활용하냐 안 하냐잖아. 그렇지. 활용 여부로 따지는 거야 이건. 활용 가능성. 그러면 아름다움은 아름답다잖아, 그렇지? 형용사일 거고. 웬 안 되잖아. 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 그치? 왜다가 아니잖아. 관형사. 새 모두다란 말이 있어요? 없잖아. 그럼 정답 몇 번이야? 2번인 거죠? 근데 이걸로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단어가 다른이야, 다른.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다르는 뜻으로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르다가 이러면 형용사잖아, 그렇지? 형용사잖아. 이럴 때는 차이가 나다의 뜻으로 쓰면 돼. 형과 나는 다르다. 알겠지? 형과 나는 다르다. 맞냐 이거? 이거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아? different. 너 잘 모르지? 잘 모르지? different. 영어 좀 하는 놈이 있어야 돼. 성혁이는 네가 동생이야 형이야? 그러면 너는 다르다고 생각해? 네. 저게 이제 그 형용사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왜 형이라고 들었냐면 이게 이해하기가 좋잖아. 형과 나는 다르다 할 때 형용사 딱 좋잖아. 그치? 이해하기 좋잖아. 다른 옷을 주세요. 그치? 다른 옷을 주세요. 일단 다르다. 이거는 이제 활용한 게 아니죠. 이게 전성어미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이럴 때는 관형사예요. 즉 차이가 나다가 아니라 이것 이외의 이런 뜻이야. 이거에 the other 정도의 거. 알겠지? 이거 말고 다른 옷 주세요. 알겠어? 이거 말고 다른 옷 주세요. 이때는 관형사. 활용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좀 헷갈리긴 하니까 조심. 형동생이 아니니까 저건. 자, 두 번째 거 볼게. 둘 이상의 분사로 쓰인 적절하지 않은 거. 여기 작은 작는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보이는 말. 둘 다 형용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만큼 대로 뿐했죠? 얘는 뭐야? 이 대로는 의존 명사. 얘는 뭐야? 조사. 이 가치도 보세요. 붙어 있잖아. 그럼 조사야. 됐지? 붙어 있잖아. 단어는 무조건 띄워줘야 되잖아. 시우야 알겠냐? 같이 할 때 요거는 뭐야? 지금 떨어져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조사란 얘기예요. 같이가 공부한다 꾸며주니까. 내일 시간이야? 조사 붙어 있잖아. 그럼 명사야. 안 붙어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 도사. 됐지? 그다음에 적 붙은 거 여기 떨어져 있으면 여기 관형사. 이다 붙어 있으면 명사라고 그랬어. 알겠지? 이다 서술형 조사 붙어 있으면. 됐어? 혼자 통역해봤습니다. 자, 속도를 좀 올려보자. 자, 이제 용언의 특성. 용언이 결국 문법의 반이죠. 여러 가지가 나와요. 용언. 뭐 자동사와 타동사의 특징, 목적어, 호응 여부 알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또 뭐냐면 어미의 기능이 잘 나와요. 어미의 기능. 높임 선언한 어미나 시제 선언한 어미. 시제 선언한 어미는 시제만 나타내진 않아. 문맥적 의미가 있어요. 문맥적 의미. 시간 표현인데 문맥적 의미를 나타낼 때 알겠지? 문제 풀어볼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만어미, 특히 전성어미, 명사형, 관형사형, 부사형, 전성어미 세 개는 반드시 알아야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본용언이나 보조용언. 용언이 연속해서 나올 때 먹고 싶다 할 때 알겠지? 앞에 것은 뭐? 본용언. 본용언은 독립해서 쓸 수 있는 거야, 본용언은. 본용언은 독립이 가능해요. 문장을 따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문장을 따로 만들 수 있어. 문장을 따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먹고 싶다 할 땐 당연히 먹다가 중심 의미 아니야. 알겠지? 그 문장에서 어떤 의미? 중심적 의미를 갖는 용언이에요. 본용언. 그러니까 앞에 거는 무조건 본용언이야. 그럼 보조용언은 우리가 먹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싶다는 밥을 싶다 안 되잖아. 그리고 만약에 먹어버리다 하게 되면 이렇게 완료형으로 쓰면 밥을 버리다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조용언은 뭐냐? 어떤 용언이야? 홀로 쓸 수 없는 용언이다. 홀로 쓸 수 없어. 아이고 시우야 세수하고 와 졸리면. 홀로 쓸 수 없는 용언이야. 그래서 본용언 뒤에 붙어서 의미를 뭐 해준다? 더해준다. 이거 기본 개념이에요. 지금 다시 쓰는 거야. 의미를 더해준다 이런 거죠.
수식하는 기능 같은 걸 하는 거야. 표현이 어디서 나냐? 왜 나는 이상한 도표를 쓰고 있는 것인가? 왜 안 빠지는 것인가? 이런 거 어떻게 빼지 분필? 안 빠져요. 버려야 되겠네. 방법이 있겠죠. 망했네. 누가 이렇게 못되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의미를 더해주는데 뒤에 용언이 그렇다. 뒤에 용언은 본 용언일 수도 있고 보조 용언일 수도 있어요. 뒤에 용언 확인 방법. 뒤에 것을 가지고 독립된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면 알겠지. 뜻이 변함이 없어야 돼. 그럼 본 용언이고 앞에 아까 먹고 싶다처럼 생략했을 때 어색하거나 바뀐다면 보조 용언. 본 용언, 보조 용언은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지만 붙였음도 허용해요. 그러니까 먹고 싶다를 이렇게 붙여도 돼. 알겠어? 먹어버리다 붙여도 돼. 근데 본용어는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본용어는 반드시 띄어쓰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본용어는 문장으로 보면 겹문장이야. 겹문장. 그렇기 때문에 본용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어. 중간에 다른 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 알겠어? 근데 본용은 보조용은 아까 붙였음도 허용한다는 건 무슨 얘기야? 한 몸처럼 움직인다. 한 몸처럼. 중간에 뭐가 먹고 싶다 사이에 뭐 들어갈 수 있냐? 없잖아. 중간에 뭐가 못 들어가요. 그걸 써놓으세요. 중간에 넣어보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쉬운 방법은 본용어과 보조용어 또는 본용어과 본용어, 용어과 용어 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돼. 들어갈 수 있으면 본용어냐. 알겠지? 뒤에 게. 그러면 요 대표문항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실래요? 대표문항 한번 풀어봐. 이거는 보기에 설명이 충분히 나와 있어요. 보기를 잘 읽어보세요. 공부를 하는 거야 오늘. 이거 4번까지 하고 좀 쉴 거예요. 한번 끝낼 수도 있겠다. 상학년 오늘 수업 편집해서 영상 올려줄 거예요. 자 보세요. 보자. 여기 써있잖아. 두 개의 본용어니 올 경우는 띄어쓰는데 보조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간다 이상하잖아. 그치? 내 힘으로 막아낸다. 내 힘으로 막다가 되잖아. 내 힘으로 낸다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용어니라는 얘기인데 얘네들은 꺼져 간다라는 건 뭐야? 진행상을 나타내는 거야. 알겠어요? 나 막아 낸다라고 하는 건 뭔가를 강조하는 거고 알겠지? 막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붙였음도 허용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앞말에 그러니까 붙였음도 허용을 해주는 건데 무조건 띄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알겠지? 무조건.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동사 조사가 붙은 경우 그치? 조사 뒤에는 띄워줘야 되잖아 어차피. 읽어도 본다. 알겠지? 읽어본다면 모르겠지만 떠내려가다 세 개나 붙였죠. 뜨다 그 다음에 내리다 가다. 알겠지? 이렇게 합성동사. 왜냐면 떠내려가 버렸다 붙였으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래. 그 다음에 보조용언의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는 거. 조사 여기 올 듯 도할 때. 알겠지? 그래서 하다 앞에 이렇게 조사가 들어간 경우
그래서 듯하다란 말이에요. 듯하다 요 사이에 들어간 거야. 알겠지? 듯하다란 말인데 알겠지? 요 사이에 들어간 거.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닌 거는 뭐 3번이죠. 됐어요? 이 경우는 붙여 써도 돼요. 사람만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이것도 알고 있어야죠. 활용할 때 어간 어미의 기본적인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면 규칙 활용이고, 어간이 변하는 거, 어미가 변하는 거, 어간이 변하는 거,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근데 일단 많이 알아둬야 될 게, 이 규칙, 불규칙은 수능에서는 많이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근데 어미의 이 기능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알겠지? 어미의 기능이나 혹은 본용어, 보조용어는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자, 풀어보세요. 나머지. 아까 시제와 관련된 얘기겠어요. 이거 두 개 다 풀어보실 겁니다. 다 풀어야 돼. 30초 더 드릴게요. 쉬는 수밖에 없어. 좀 들죠 이제. 잠도 확 깨고. 수술하고 난리가 씨. 앉았다 이러면 무신장 아파. 이 안에 또 있네? 이거 안에 부시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막 되게 안에 박혀있으면 막 신경 쓰이지 않냐, 되게? 뭐 낀 거 못 빼는 거 갖고 막 신경 쓰이잖아. 심리가. 자, 볼게요. 이 불규칙 활용이죠. 첫 번째, 비읍이 오로 바뀌는 현상. 돕다잖아, 그렇지? 보통 아나 어 같은 어미가 결합할 때 불규칙한 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돕다에 아 결합하면 도화가 된 거니까 비읍불규칙 맞죠? 이거 비읍불규칙이라고 하죠. 알고 있느냐를 체크해보세요. 이거 완전 기본이라서. 맞아요. 물을 퍼 오불규칙이죠. 어간이 변하는. 그래서 푸에서 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퍼 이렇게 되는 거야. 비읍불규칙은 조심해야죠. 리을 리을로 바뀐다. 흐르다에 어 결합해서 뭐가 되는 거야? 흘 러가 되니까 이 르가 리을 리을로 바뀌는 거야. 소리를 지르러. 어가 러로 바뀌는 건데 이건 러불규칙 현상. 어미가 바뀌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는 소리를 지르러 가는 거잖아. 지르어 가는 게 아니라 알겠지? 원래 러인 거야. 원래. 물건을 사러 가다 할 때처럼 알겠지? 의도를 나타내는 거야. 의도. 의도를 나타내는 거 원래.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야. 근데 어가 러로 바뀌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푸르다에 어가 결합하면
뭐야 for 러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알겠지? 어디에 도착하다 했을 때 어디에 이르러 이거밖에 없어. 알겠지? 됐어? 저게 러브 규칙이야. 그러니까 저거 지금 여기서 지르러 가는 거는 원래 러인 거야. 어에서 러로 바뀐 게 아니라. 알겠냐? 음악을 듣다잖아. 듣다. 디귿불 규칙. 그래서 들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시제선어말 어미에 뭘 찾으라고? 시제선어말 어미에 시제선어말 어미의 뭐 문맥적 의미를 찾아가라. 시제선어말 어미의 문맥적 의미. 이걸 얘기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의 것임을 나타낸다.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의 것이다. 그죠? 과거잖아. 어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본 거잖아. 너 아까 집에 없더라. 아까 사러 갔어잖아. 그지? 문맥적 의미 보는 거야. B.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감기 걸렸다면 목이 아직도 잠긴 거잖아. 문맥을 보면. 지속되고 있는 거 맞잖아. 그 다음에 소풍날 날씨는 괜찮았어? 아주 나빴어. 그럼 지금까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정답 몇 번? 4번 됐지. 또 미래일을 확정적인 사실. 오늘도 바빠. 과제 준비를 오늘도 잠은 다 잤어. 그치? 미래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10분간 쉬었다가 뒤에 저기 어미부터 어미 저 뭐야